미래를 여는 주역인 과학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2020년엔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가 세계를 누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IT 업체들은 무인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력 투구 중이죠. 이처럼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일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기술 발전은 괄목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과학기술계가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일상생활, 나아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 국내 과학기술 발전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나는 과학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과학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시민들의 놀이터로 자리 잡은 국립중앙과학관. 관람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창의 체험 공간으로 과학기술 대중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처음 과학관이 1962년에 서울 창경궁 옆에 세워졌는데 국립중앙과학관은 그 적통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 소장품 118만 점이 있습니다. 그 소장품들을 활용을 해서 자연사 연구를 하고 또 연구 결과물을 다시 전시에 활용하는 중앙과학관만의 아주 고유한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구와 장치들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창의 나래관. 이곳은 특히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을 위해 쇼앤톡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모든 체험 시설에 배치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한 편의 연극을 보듯 쇼 형식으로 체험 시설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평소 궁금했던 과학 원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대신해서 직접 번개를 맞으러 갈 거예요. 관람객을 실제 번개가 치게 될 자동차에 태우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막대기 보이나요? 여기에서 번개 칠 거예요. 정말 안전해야 할 텐데요. 다행히 벼락을 맞은 자동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번개를 맞는다면 자동차 안으로 피해야 안전하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구름 밑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많이 모여있을 경우에 땅 위에 플러스 전하를 찾아 떨어지는 현상을 번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전하가 자동차를 딱 만나게 되면 그 자동차 안에도 이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요. 플러스 전하는 안으로 숨고 마이너스 전하가 차의 겉면으로 다 모여요. 그러면은 번개의 마이너스 전하랑 자동차의 마이너스 전하가 만나면 서로 같은 극의 전하가 만나면 이렇게 튕기는 현상을 이용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차의 외부 표면을 따라 전기가 퍼지지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법. 친구들 번개 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죠. 그렇다면 번개쇼 체험을 직접 해본 소감은 어때요? 번개가 내리쳐서 조금은 무서웠지만 차는 안전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전기쇼에 이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던 레이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빛의 사단이라고 불러요. 빛을 칼처럼 챙챙챙 하면서 맞댈 수 있어요. 빛은 서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칼처럼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광선검 만들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레이저 광선은 보통 빛에 비해 파장이 일정하여 퍼지지 않고 곧바로 진행하는 빛을 말하는데요. 파장이 같은 빛이 양쪽 거울에 반사돼 무수히 왕복하면서 빛이 증폭되고 강력한 레이저 광선이 돼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레이저 총을 여기 보이는 풍선에 쏠 거예요. 겉에는 투명한 풍선, 안에는 파란색 풍선인데 이 풍선에 레이저 총 쏘면 어떤 풍선 터질까요? 둘 다? 그럼 어떤 친구의 말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볼게요. 준비해 놓은 풍선을 올려놓고 레이저를 쏘는데 왜 파란색 풍선만 터진 거죠?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 본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한 풍선은 레이저가 이제 통과한 거고 열을 발생시켜서 안에 있는 파란색 풍선만 터진 거예요.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욱더 돋우기 위해 특별한 레이저 체험도 마련됐는데 과연 어떤 체험일까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레이저 미로 통과하기. 관람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방에 깔린 레이저를 고개사처럼 통과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선으로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고 선을 넘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곳에선 어떤 과학 원리를 알 수 있을까요? 공을 레일 형태의 길에 굴러가도록 만든 움직이는 조형물이죠. 바로 롤링볼.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공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에너지는 그 형태를 어떻게 바꿔도 총량은 일정하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콘을 터치하면 그림, 동영상, 음악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월. 12m 대형 터치 스크린으로 화면 위쪽에 적외선 센서가 있어 터치하는 부분을 뒤편에 있는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래쪽에 14개의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요. 다리 벌리고 팔 쭉 벌리면 캐릭터가 저를 인식했어요. 짜잔! 정말 화면 속 캐릭터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센서를 이용해 디지털로 옮기는 기술을 말하는 모션 캡처.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모션 캡처는 이제 말 그대로 움직임을 복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체험하고자 하시는 분이 무대에 올라가시게 되면 무대에 있는 14대의 적외선 카메라가 그분의 이제 팔과 다리 관절의 움직임을 그대로 캡처를 해서 모니터 안에 있는 캐릭터에 덧입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모션 캡처 기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대상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그 정보를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디지털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모션 캡처는 최근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에 많이 쓰이고 있죠. 이렇게 배우의 관절부에 전자 마커를 부착하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면 그 움직임을 인식해 디지털 캐릭터가 화면 속에서 구현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실감나는 영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사각형의 평면을 7조각 내어 여러 가지 형상을 꾸미며 노는 놀이, 칠교인데요. 예부터 이 놀이를 하면 지혜가 길러진다고 해서
지혜판이라고도 했죠. 이곳에선 화면에 칠교 모양이 표시되면 바닥에 놓인 칠교 블럭을 움직여 제한된 시간 안에 모양을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산업 분야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슈퍼컴퓨터의 보유 능력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슈퍼컴퓨터를 만날 수 있죠. 바로 1988년에 도입된 크레이2S. 이 덕분에 기상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에 이바지했다고 하네요. 첨단 과학기술 체험관에서는 정보통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첨단 융합 기술 제품들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술 실습 등에 쓰이는 해부용 시체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3D 가상 해부 테이블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해 볼까요? 먼저 인체와 로봇을 해부학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기 쉽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가상 인체 데이터를 투명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인체 내부 구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가상 내시경을 이용해 인체 탐험은 물론이고 손으로 직접 내시경 카메라를 움직여서 진료하는 것을 흉내내 볼 수 있죠. 게다가 가상 해부 실험으로 사람의 몸을 관찰해 봄으로써 실제 해부를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해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죠. 바로 3D 기술을 의료 분야에 활용해 만든 가상 해부 테이블. 그동안 의과대학은 기증받은 시신으로 충분한 해부 실습 교육을 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 가상 해부 테이블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반복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힘차게 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치열한데요. 이런 스포츠의 경쟁 구도는 선수 개인의 능력을 넘어 국가 간 기술력의 경쟁으로까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과학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포츠 과학은 가상현실 체험 등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한 사이클링, 달리기, 패러글라이딩, 야구 등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면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먼저 패러글라이딩의 비행 원리를 알아볼까요? 바로 날개 위아래의 기압 차이에 있는데요. 좌우 양쪽에 조종줄이 있어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착륙 시에는 양쪽 조종줄을 허리 이하로 당기면 됩니다. 이곳에선 조종줄을 이용해 상승, 하강, 좌우로 움직여 빨간 점으로 표시된 도착 지점에 착륙하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럼 야구의 과학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야구공에 있죠. 솔기라고 부르는 야구공의 붉은 실은 투수의 손끝을 떠나는 순간부터 바람의 저항, 즉 마찰을 크게 합니다. 야구공의 솔기는 야구공과 공기 사이의 마찰을 크게 하여 압력차를 만들고 공의 진행 방향은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휘는데요. 투수가 던지는 변화구도 솔기 덕분에 가능한 거죠. 단거리 달리기에서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뭘까요? 바로 스타트인데요. 스타트가 좋고 나쁨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육상 경기의 출발 방식에는
스탠딩 스타트와 크라우칭 스타트가 있는데요. 몸의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앞으로 하여 빠르게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칭 스타트. 서서 출발하는 스탠딩 스타트보다 출발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거리 육상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알고 보면 결승선에도 과학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승선 바닥에 센서가 있어 그걸 밟고 지나야 기록 측정이 되고 결승선에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보다 정확한 기록 측정이 가능해진 거죠.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이 자유롭게 상상해낸 어떤 아이디어들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건 좀 불편한데 더 편리한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생각들을 물리적으로 구체화시켜 실물로 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진행하는 목공예 교실의 취지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과학관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과학관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쉽게 접근하기 쉬운 그 목공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재의 뭐 원리, 이론 같은 걸 배우고 그다음에 기초 실습, 그다음에 장비 다루기 여러 가지를 해서 2달 코스를 익히고 나면 집에서 어떤 목재를 사다가 뭔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학생들을 창조적, 논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먼저 목공예의 기본을 이론으로 배운 후 못 박는 법부터 칠하는 방법, 나무 못으로 마무리하는 법을 익힙니다. 게다가 망치, 톱, 전동 드릴과 같은 다양한 목공예 도구 사용법을 배워 직접 목공예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드디어 경사 조절이 가능한 안즘뱅이 탁자 완성. 이렇게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 본 소감은 어떤가요?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목공과 과학이 접목될 것 같아서 이제 아이한테도 도움도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막상 해보니까 저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 과학하고 목공이 접목되는 것 같아서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존의 2D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3차원의 입체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그럼 3D 프린터로 어떤 것이 가능해졌을까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혁신적인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의 모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기업에서 다니는 어른들은 와서 여기서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목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작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서 훨씬 좋은 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열로 녹인 다음 결과물에 밑동부터 쌓아 올려 입체적인 물체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산업용 시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 인공 관절, 인공 장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CNC 조각기 맞죠? CNC 조각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물을 조각해 원형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원하는 깊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절하기에 자른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어 주로 예술 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레이저를 활용한 입체적인 가공을 통해 물체를 자르고 원하는 형상을 제작하는 장비죠. 레이저 커터.
레이저의 파워와 이동 속도를 조절하여 재단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문양을 새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어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다는데, 그럼 레이저 커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레이저 커터의 경우에는 비금속의 판재들을 절단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드락이나 MDF, 나무, 가죽, 종이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르고 재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면들을 입체적으로 조립을 해서 LED 조명 등을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두이노와 결합해서 같이 뭔가를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쉽게 과학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기계를 직접 다뤄보는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생활과 과학의 관련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관으로서의 가장 기본 임무가 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명품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그런 과학관, 그리고 또 한 번 오면은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런 과학관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관이 중앙과학관으로서의 역할, 전국에 있는 128개 과학관의 구심점으로서 미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그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상상이 구체화되면 아이디어가 되고, 아이디어로부터 과학 연구가 시작됩니다. 무수한 실험과 시행착오로 새로운 과학 원리가 만들어지고 독창적인 발명품도 탄생하는 거죠. 먼저 미래의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